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첫 아이에다가 아직은 아이가 어려 육아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것보다는 아이 덕분에 행복함이 더 크다 싶어요. 물론 저도 아직은 초보 엄마이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게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준 제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는 존재 자체로 축복이고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저한테 아이는 좀 더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건 제가 고아로 태어난 탓에 어릴 적부터 행복한 가정을 꿈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사실 그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좋은 엄마의 자질을 알기에는 제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기억이 없던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던 제게 가족이란 보육원 선생님들과 그곳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원장 어머니를 만나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모두와 나눠야 하는 사랑이 가끔은 서글프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화목한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어리광 부리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게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운명이라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나이를 먹어 보육원을 퇴소한 후로도 동생들과 원장 어머니를 뵙기 위해 보육원을 자주 찾던 제가 그곳에서 후원자로 봉사하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보다 겨우 몇 살 많아 충분히 어려 보이는 남자가 자기 월급을 나누고 아껴서 매달 보육원에 후원금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랍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관심이 생겼고 같이 봉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육원의 후원인으로 그곳의 출신으로 연을 맺게 되었지만 저희는 알아갈수록 서로의 비슷한 점들을 찾아내며 점점 더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저희들은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은 사이였거든요. 어쩌면 이런 게 운명인가 생각할 만큼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는 동안 다정한 그 사람은 저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며 아껴주었고, 저는 그 남자가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지민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평생 잘할게. 나 정말 노력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부족한 사람이라니. 현수 씨만큼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 어디 또 있다고. 나야말로 현수 씨한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걸. 내가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데 뭘 내세우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현수 씨랑 결혼하는 게 현수 씨한테 미안한 일이지. 지민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고아인 게 뭐 어때서? 고아가 잘못이야? 그리고 나는 그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지민이 네가 고아라거나 그래서 부족하다거나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잘 자라준 게 대단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히 자책하지 말고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 그냥 우리 서로 마음 가는 대로 지금처럼 예쁘게 어울려서 살자. 그거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릴 적 저를 걷어주셨던 보육원 원장님 말고는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일이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고아인 게 제 탓이 아니라며
제 있는 자체로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없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그려갈 행복을 꿈꾸게 되었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이름을 정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을 행복한 결혼식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역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시댁 문지방을 밟지도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었거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귀한 자식 결혼시키며 욕심이 있으신 것도 당연하실 테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제가 마뜩 차늘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는 고아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랬기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께서도 걱정이 없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소금과 물세례를 맞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 현수 씨랑 만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얼어 죽을 누가 니 어머니야? 부모도 없는 년이 어머니 소리는 찰만하네. 난 너 같은 년 낳은 적 없고 며느리로도 드릴 생각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썩 꺼져. 어머니, 지민이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인사드리러 온 사람 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어머니. 현수, 너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디서 고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러려고 너를 그리 키웠는 줄 알아? 이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좋게 좀 봐주세요. 어머니, 그래도 들어가서 인사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니. 인연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있네.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를 잡것이 어딜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 너 같은 거 들였다가 괜히 죄수 옴붙으려고.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썩 꺼져버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온갖 악담들을 하며 저를 욕보이셨고,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게 양동이 가득 물을 끼얹으셨어요. 그리고는 젖은 몸에 재수 없다며 소금을 잔뜩 뿌리시더라고요. 처음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며 정성 들여 화장도 하고 없는 살림에 고심해서 새 옷도 사 입었는데 하루 종일 노력했던 저의 노력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지 무척 놀라며 자기 어머니에게 대들며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삽시간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대체 애먼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 다 현수 너 때문 아니냐? 그럼 내가 네 엄마로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니? 네가 누굴 데려오건 아무 여자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근본도 없는 애랑 결혼을 시키니? 옛말에 여자를 잘 들여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그랬어. 그러니 못 배운 애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저 현수 씨 정말 많이 사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가 집에서 보고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남들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책 잡히는 일 없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집에서 배운 건 없지만 열심히 해서 혼자 힘으로 대학도 나왔어요. 그러니 저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 걱정 안 끼치고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고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웃어 보였죠. 저처럼 인생이 궁상맞은 사람은 눈물이 해프면 그만큼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늘 웃다 버릇하다 보니 제 성격이 과하게 긍정적이 된 건지 그런 말씀하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꿋꿋이 애살 있게 굴 수 있었죠. 다행히도 제가 물벼락을 맞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신 어머니는 기가 막힌지 더는 말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겨우 그 정도로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매일같이 시댁을 찾아 삼고초려하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를 문전박대하며 만나주지도 않으셨지만요. 그렇다 보니 꿋꿋하려던 저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제가 무슨 수로 어머니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저를 보던 남편은 여차하면 우리끼리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된다 말했지만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기에 끝까지 허락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을 뿌리셔도 면전에다 욕을 하셔도 얼굴 한번 구기지 않고 모든 걸 감수해냈죠. 꺾인다고 꺾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잡초 같은 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밟고 밟혀도 버텨내던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결국 백기를 드셨고 그제서야 결혼 허락을 받아내며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가 계셔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모진 시집살이도 버틸 수가 있었다 싶네요. 제가 저를 끔찍이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전부 저희 시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셨지만 아버님은 저를 참 예뻐하셨거든요. 보육원에서 어렵게 자란 제게 편견을 가지기는커녕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고생해서 대학까지 갔다며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동안 아버님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결혼해서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옛말처럼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제게 시아버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님에게 갑작스럽게 병환이 찾아오며 그 소식에 저는 누구보다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오랜 반대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전에는 임신까지 하며 이제서야 막 행복해지려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니 제 탓도 아닌데 괜히 제 탓 같기만 하고 그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그렇게나 바라시던 손주 소식을 들으시며 당신께서 호랑이 꿈을 꾸신 것이 아들 태몽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버님이 나으시기를 바라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를 하고 시간만 나면 아버님을 찾아뵈었죠. 그런데 아버님은 쉽게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아버님, 좀 더 드세요. 너무 못 드셨어요. 입이 깔깔한지 더 안 들어가는구나. 요즘 음식이 잘 안 넘어가네. 그래도 지민이 네가 해온 거라 이만큼 먹은 거야. 그래도 많이 드셔야죠.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챙겨줘야 하는 건데 임신한 며느리 병수발이나 들게 하고 내가 참 염치가 없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잘 드시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아버님,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우리 손주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먼저 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니들한테 괜한 걱정만 끼치고 미안하구나. 아버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손주도 못 보고 가신다뇨. 저희 애 낳으면 아버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 말만 믿고 있는데 아버님 이러실 거예요? 손자도 보시고 그 애가 자식 낳을 때까지도 건강히 계셔야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네 앞에서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약해진 모양이다. 그래, 우리 손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눈 감을 수 없지. 아버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러다 아버님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떠나시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환자 앞에서 불안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님 앞에서는 괜히 태어난 척 굴곤 했지만 점점 식사도 못 하시고 진통제에 의지하며 겨우 버티시는 아버님을 볼 때마다 아버님이 얼마나 더 버텨주실 수 있을지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님께서는 병실에 계신 와중에도 임신한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없이 제가 고생이 많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만큼은 가져본 적 없던 친정 부모님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의 관심 아래 저는 임신 기간을 무사히 버텨냈고 드디어 기다리던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주 소식 기다리며 꿋꿋이 버티신 아버님께 꼭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아버님 품에 저희 아이를 안겨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난산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고생을 하는 사이 아버님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출산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자식을 얻은 기쁨을 뒤로한 채 아버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당장 가고 싶었지만 몸이 워낙 좋지 못해 하루를 꼬박 기절했다 겨우 일어나 아버님의 영정 앞을 지킬 수 있었죠. 막 아이를 낳고 회복을 못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라 남편은 저더러 누워있으라며 말렸지만 제가 괜한 고집을 피웠어요.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지키지 못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버님을 보내드렸고 그 후에야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겨우 며칠 고생한 게 많이 힘들었는지 조리원에 들어가서부터 저는 몇 날 며칠을 몸살하듯 앓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걱정 한 번 안 되시는지 잘 지내냐는 연락도 안 하셨죠. 섭섭하기는 했지만 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 보내시고 겨를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지극정성인 남편 덕분에 몸을 겨우 추스릴 수 있었고 몸이 워낙 안 좋았던 저는 조리원에서 근 2달 가까이 지내다 겨우 퇴원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퇴원을 하고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던 저희는 그곳에서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보내드리고 한창 슬픔에 빠져 계실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잔뜩 불만인 표정으로 웬 갓난아이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 애가 시동생 자식이라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시동생이 웬 애를 데려왔나 싶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사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더 기막혔었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여자를 임신시켰고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서는 시동생에게 떠넘기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8살 터울로 꽤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은
대학 졸업을 하고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학금까지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형과 달리 어려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시동생은 지방대도 겨우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지 시부모님 걱정을 사다 결국 고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시촌에 고시원을 잡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시아버지 아프실 동안에도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더니 그 사이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을 했는지 어디서 애나 만들어 왔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창창한 내 새끼 앞길 막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장가도 안 간 내 아들이 어디서 애를 만들어 왔어. 어떻게 상의 하나 없이 지 마음대로 애를 싸질러 낳을 수가 있냐? 지가 뱉다고 지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어디가 있다는 거야? 이대로 애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라고? 아, 몰라. 애만 떠넘기고 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아니, 네가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너한테 떠넘기고 가버려? 네가 지금 애 키우고 있을 때야? 당장 공부하기 바쁜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그녀는 뭐 하는 년이길래 이따위 짓을 해? 이미 끝난 일을 뭘 자꾸 물어. 어차피 깊은 사이도 아니었어. 걔도 그냥 고시원에서 만난 애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풀려고 몇 번 만난 게 전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나서 애만 떠넘기고 가버린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이 제대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는지 몇 번 만난 게 전부라며 애 엄마를 찾을 길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 친모는 혼자 아이만 낳아서 시동생에게 맡기고 잠적해버렸고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할 시동생은 그렇게 떠맡은 자기 애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왔던 거였죠. 그 상황이 기막히기는 하지만 누구보다 시동생 잘못이 크다 싶은데 정작 시어머니는 사고친 아들 탓은 하지도 않으시고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아가씨 욕만 죽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갑자기 사고치고 온 시동생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시동생이 철없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30 먹은 성인이기에 알아서 책임을 질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준비가 없는 상황에 아빠가 되었으니 시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역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했죠. 저도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당장 제 몸 추스르고 아이 챙기기 바빴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사고쳐 생긴 손주까지 떠맡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그 아이를 제게 떠넘기려고 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 니들 애는 잘 크니? 몸이 약한지 얼마 전에 크게 앓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네요. 애들이야 다 아프면서 크는 거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나저나 나는 이 나이에 갑자기 애를 키우려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죽겠다 정말.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도련님은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아빠 되었으니 자기 몫을 해야 할 텐데요. 설아. 걔가 무슨 애를 키워.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해야지. 아휴, 그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애 키우게 생겼지 뭐. 자식 새끼 뒷바라지 하다 늙어 죽는 게 부모들 인생인 거지. 나 봐라. 아들 둘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른 나이에 주름 자글자글해지고 허리 다 휘고 네가 봐도 내가 참 딱해 보이지 않니? 그러게요. 저는 젊은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머님도 고생 많으신 거 물론 저희도 알죠. 저도 저희 남편도 어머니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요. 그래, 니들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우리 현수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지 네가 직접 봤으면 놀랄 거다. 솔직히 말 맞다. 나 현수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지만 나는 한 번도 현수를 내 아들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쩌면 둘째 놈보다 현수를 더 챙겼지.
너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봤으니 알겠지만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남편과 시동생은 한 배에서 난 동복 형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께서 남편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사시던 아버님께서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 친어머니와 시아버지 금슬이 워낙 좋으셔서 재혼 생각을 안 하실 줄 알았다지만 아무래도 남자 혼자 어린 자식을 키우기가 마땅치 않다 싶으셨던 건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을 위해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당시 유치원생이던 남편에게는 새 어머니가 생겼고 얼마 뒤 시동생이 태어나며 내 가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다른 두 형제가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하는 짓도 너무 달랐지만 적어도 제 남편에게는 새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고 고생하던 자신을 친아들처럼 챙겨주셨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척 잘했거든요. 자라면서 사춘기도 없이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이라 저희 결혼 전에 남편이 제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대든 것이 더 충격이셨다 하셨죠. 그래도 그때 말고는 한 번도 부모님 앞에 대들거나 큰 소리 낸 적 없던 장남이었기에 남편은 누가 봐도 효자라고 할 법한 착한 아들이었죠. 그래도 그런 고생을 감수해야 사람이 복을 얻는 거야. 나 봐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잘 키웠더니 남편 죽고도 아들한테 챙김받고 어머니 대우 받는 거 아니냐? 너 혹시라도 내가 현수 낳은 애미 아니라고 허튼 생각하거나 내 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현수 어릴 적부터 먹이고 키운 게 나 아니냐? 니들 그거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늘 감사해하고 있어요. 더구나 저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모실 부모님이라고는 이제 어머님밖에 없는걸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꺼내세요? 혹시 저희가 어머니한테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었나요? 제가 시댁의 가정사를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곧잘 하시던 말씀이라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왜 이리 장황하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자식 돌보느라 잠잘 틈도 없이 바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이죠. 분명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잠시 눈치를 보시더니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은혜를 잘 알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다. 그래서 말이야. 네가 그 은혜를 갚는 겸 네가 현성이 애를 좀 맡아주면 어떨까? 예? 어머니 지금 저더러 도련님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얘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라서 말이다. 내가 이 나이에 육아라니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가뜩이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갓난쟁이 돌보려니 내가 요즘 죽을 맛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싫은 소리 하면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니? 저 불쌍한 것이 어미 젖도 못 먹고 클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이왕에 키우는 김에 네 시동생 애도 같이 좀 키워라. 그래도 다 늙은 나보다는 한창 애 키우는 네가 낫지 않겠니? 갑자기 저더러 시동생이 사고쳐서 만들어 온 애를 키우라고 하시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예쁨 받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와 아이가 건강하고 여력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저한테는 제 아이 말고 다른 아이까지 돌봐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출산할 때 피를 잔뜩 쏟고 난산을 겪으며 고생을 하고 그 몸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마지막 지키겠다며 무리를 하는 바람에 산후조리를 한 뒤에도 저는 산후 후유증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온 몸은 실핏줄이 터져 멍이 든 듯 몰골이 아니었고 허리며 골반이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죠. 그런 꼴이라 그런지
아이를 돌볼 기력도 없고 모유마저 잘 나오지 않는 바람에 아이와 저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제 아들은 못난 엄마 때문에 모유를 못 얻어먹어서 그런지 또래보다 약하고 잔병치레도 많았고요. 제 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괜히 저 때문에 아이까지 아픈가 싶어 미안하고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한 제 아들이 누구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사정을 시어머니도 모르지 않으셨기에 설마 어머니가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힘들다며 저더러 시조카까지 맡아 키우라고 하시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쉽게 떠넘기시니까요.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대꾸 한마디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구는 제가 만만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도 더 이상 홀몸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는 이상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아, 왜 말이 없어? 네가 좀 데려가서 같이 키우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 시조카까지 키우는 건 못할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걔는 공부해야 하는 애고 어차피 너는 집에서 애 키우며 놀고 있으니 같이 좀 하라는 건데 왜 싫다 그러냐? 너 지금 네 새끼만 챙기겠다 이거야? 저희도 힘든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하고 저희 애가 건강한 상황이면 또 모르겠지만 저 지금 제 아들 하나 챙기기만으로도 벅차요. 그런데도 아픈 거 참으면서 진통제 먹어가며 육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와중에 시조카까지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리고 도련님 어엿한 성인이에요. 그럼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한테 부탁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네요. 평소라면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싫다는 소리를 못했을 저였지만 제 아이의 안위가 걸려있다 보니 단호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못 키운다고 애아빠인 시동생이 돌보는 게 맞다고 말했죠.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는 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정리되었다 생각하고 그 일을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가 안 되시는지 그런 제 마음을 돌리겠다며 회유로 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고 한 번도 해준 적 없으셨던 밑반찬들을 해서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애미야,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입맛 없을까봐 반찬 좀 해왔다. 이거 현수랑 같이 먹어. 내가 네 생각하며 어제부터 하루 종일 해온 반찬이다. 너 이거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머니도 아이 돌보느라 힘드실 텐데 왜 고생하셨어요? 아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사정 봐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때는 네 시아버지 죽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너 몸조리도 못 시켜줬잖니. 친정도 없는 너를 내가 대신 챙겼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나한테 네 당부를 얼마나 했었냐. 근데 하필 그 양반이 딱 네 출산할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너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그게 내내 미안했지 뭐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전에 네가 한 말 맞다나 너한테 부모라고는 나뿐이잖니. 시조카를 맡아달라는 말을 듣기 전이었다면 아마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 대신 저를 챙겨주고 싶으셨다는 어머니 말씀을 진짜 믿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자마자 찾아오신 시어머니의 속을 모를 만큼 제가 순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 걱정이 되셨다면 그 전에 한 번쯤은 제 걱정을 하셨어야 맞을 텐데 제가 아이 낳고 고생하며 병원 오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걱정을 해준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 걱정해서 신경 쓰는 남편더러 팔불출이라고 유난이라고 타박이나 하셨죠.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면 그냥 들고 가세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있어서 그러시면 저 이거 그냥 못 받아요. 저번에도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저 다른 아이까지 봐줄 형편 안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셔도 저 거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어머니. 뭐야? 아니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니? 내가 이것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도 해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 받을 것이지 니깎게 지금 내 호의를 무시해? 무시가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호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더러 아이 키워달라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애 좀 봐달라고 찾아왔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거절을 하겠다고?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무리한 부탁하시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어머니가 정말 제 걱정하셨으면 이런 말씀 쉽게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제가 딸 같은 며느리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저도 가족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나 참 기가 막혔어. 지금 너무하다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지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네 새끼가 그렇게 중요해? 네 새끼 말고 다른 건 되지도 않냐? 어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지밖에 모르는지. 너 심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하기야 고아년이 뭘 배워먹었겠어? 애미애비도 없는 년이 지 새끼 낳아놓으니 그것밖에 되는 게 없는 모양이지? 친정도 없고 뒷배도 없는 주제에 네가 지금 네 남편 하나 믿고 이러는 거냐? 지 새끼만 귀한 줄 알아? 에휴 재수없는 년. 아무리 남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 텐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 그런 악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손주이기도 한 제 아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아이 앞에서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에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화내시는 거야 워낙 흔한 일이라 이번에도 저 혼자 욕먹고 말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리시는지 씩씩거리며 소리 지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 쪽으로 가시더니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걷어차버리더라고요. 아주 쌍으로 재수가 없지. 네가 그리 끼고 도는 네 새끼 얼마나 잘 키우나 한번 보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를 왜 건드려요? 시모의 발길질에 걷어차인 아이가 바닥을 뒹굴고 그 바람에 자다 깬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낳자마자 잔병 치레로 고생시키고 제대로 못 키워준 것만 같아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던 저는 그 광경에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시모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평생 남한테 화 한 번 내본 적 없고 장난으로라도 남의 몸에 손대본 적 없는 제가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년이 지금 돌았나? 어디를 건드리고 있어? 너 이거 안 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어! 보이는 대로 핥히고 때리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 보니 시모의 옷은 반쯤 찢겨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없이 주먹을 휘둘러 댔는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피까지 여기저기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른 퇴근을 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제가 시모를 두들겨 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해 떳떳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갑자기 남편 앞에서 불쌍한 척 가증을 떨며 제가 자신을 이유도 없이 두들겨 팼다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현수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애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 늙은 나를 어찌나 두들겨 패는지 내가 피가 철철 나고 정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지 뭐니. 아유, 나 좀 살려다오, 현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정말 어머니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히 맞아야지. 애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한둘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내가 아무리 현수를 내 배로 낳은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내가 현수 엄마인데 네가 나를 시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건 알고 있었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니? 현수야, 제발 네 처 좀 말려라. 네 처가 단단히 미친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나 분이 풀리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시모의 말만 듣고 저를 오해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그제야 이성이 돌아오는 듯 했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른 채 계모 말만 듣고 저를 때린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지더라고요. 당신 지금 저 여자 말만 믿고 나를 때린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어떻게 나이 든 어머니를 이렇게 포악스럽게 팰 수가 있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속편한 소리 하지 마. 그럼 당신은 우리의 해코지한 사람 그냥 두고 볼 수 있어?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했다고. 나더러 시조카 돌보라고 떠넘기려 하길래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내가 내 새끼만 끼고 돈다고 화난다고 우리 애를 발로 걷어찼다고. 저 어린애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짓을 해? 그러니 내가 눈이 안 돌아? 당신은 키워준 은혜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걱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이야. 나는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고 내 자식 몸에 손댄 사람 그냥 못 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지금 저 사람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 애 걷어차셨어요? 그래요? 아니 그냥 발길질 좀 한 것을 가지고 무슨 유난인지. 애는 툭 쳐도 우는 거지 뭐 그렇게 난리들이니. 하여간 애미 쟤가 지 새끼 끼고 돌고 유난인 거 네 탓도 있는 거야. 그러는 어머니는 당신 자식이 싸지른 손주 왜 남한테 맡기려고 그러세요? 언제 나를 며느리 취급했다고 이제 와서 그래요? 그동안은 시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저도 이제는 못 참아요. 저 년이 정말 끝까지. 야, 네가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 그 아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나마 며느리로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언제는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처럼 굴더니 화장실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다는 거냐? 그렇다고 그런 짓까지 해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철없는 자기 자식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만만한 게 저였죠. 하긴 그러니까 사람 말을 말같이 듣지 못하고 이런 패악을 부리겠지. 제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제 자식 지키려면 뭐든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혼이라도 해야죠. 당신은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도 당신을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했으면 당신 아이한테 그럴 수 있었겠어? 저 여자한테는 자기 친자식밖에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나 우리 애한테 그러지. 저는 상황을 몰랐던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못되게 한 거야 남편도 잘 알고 있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구나 자기 친자식이 낳은 손주 안 키워준다고 남의 애를 해코지했으니 그 사실이 더 화가 났겠죠.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전부 들은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를 건든 것에 누구보다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이 시모의 뺨을 내리치며 시모가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렸죠. 당신이 정말 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잘못한 거 없이 나한테 뻔뻔하게 굴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미를 때리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니? 키워준 은혜? 그래, 말 한번 잘 꺼냈네. 어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당신 덕에 밖에서 엄마 없는 자식 소리는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버지랑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그 뒤로 현성이한테만 신경 써놓고
나한테 동생 돌보라고 일까지 떠맡겨 놓고서 당신은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잖아. 그래서 한 집 산다고 굶기지 않고 밥 차려줘서 그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가? 그래도 겉으로는 좋은 어미인 척 해준 것을 감사해야 하나? 내가 얌전한 놈이라 군말 없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별로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정도면 잘해준 거지.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더 해줘야 하니? 삼시세끼 챙겨주고 걷어먹였으면 그만이지. 너는 참 바라는 것도 많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좋은 아들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나는 그것마저도 고마워서 여태 착한 아들 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말썽 안 부리고 동생 잘 챙기고. 그리고 20살 돼서부터는 장학금 받아가며 내 앞가림 내가 했죠. 그동안 현성이 놈은 아버지 돈 축내며 쓰레기 같은 대학에 돈 뿌리고 다닐 동안 그래도 걔가 내 동생이라고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참았더니 이제는 나로 모자라서 내 처자식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해? 그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너 아버지 생각은 안 하니? 나한테 이러면 네 아버지 무덤에서 일어나셔. 그러는 당신은 아버지 생각을 얼마나 했길래? 아버지 아프신 동안 당신이 병간호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당신네들이랑 우리랑 더 보고 지낼 필요 없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어떻게 살든 알 바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인연 끊읍시다. 남남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내 가족 무시하거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얻어맞은 시모가 폐륜이라며 난리를 피웠지만 남편은 동요하지 않은 채 안 나간다고 버티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시모는 억울하고 기막히다며 경찰을 부르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두고 보라며 난리를 피웠죠. 그 난리를 피우길래 앞으로 어떻게 나오려나 싶었는데 얼마 뒤에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을 달래보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시모를 내쫓아버리고 남편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이랑 시동생에게 줬던 카드까지 싹 다 끊어버리고 시댁으로 발길을 끊어버렸더니 정작 자기네들이 아쉬웠던 거죠.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그래, 나도 자식 둔 엄마 입장에서 넌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순간 내가 욱해서 실수를 했구나.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아니니 실수도 보듬어 줄 수 있고 해야지. 마음 넓은 네가 한 번만 이해해 주렴. 그리고 현수한테 네가 말 좀 잘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인연 끊으면 현수한테도 안 좋은 일 아니니? 글쎄요. 그동안 덕본 것도 없는 시댁 식구들이랑 인연 끊고 나니까 저는 속 편하고 좋은데요. 남편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철없는 동생이랑 계모 뒤치다꺼리 한다고 고생 많다가 이제야 좀 편해졌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아니라 어머니랑 도련님한테나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도 가족 간의 연을 함부로 끊고 어떻게 그러니? 너까지 이러면 내가 죽은 너희 시아버지 뵐 면목이 없다.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맞아요. 그 은혜 절대 못 잊죠.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 제사는 제가 모시려고요. 어차피 어머니는 제사하기 귀찮다고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도 제사상 안 차리셨잖아요. 그러니 아버님 제사 제가 할게요. 그 정도면 아버님도 저희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저희는 다시는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전화도 하지 마세요. 자꾸 전화하면 차단해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집으로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저희 곧 이사 가거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연을 끊고 보니 정작 아쉬운 게 누구인지 알겠는지 뒤늦게 제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저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몇 달 뒤 이사까지 떠나며 시댁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속상할 일 없이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연을 끊어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저는 건강을 되찾고 저희 아이 역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행복하기를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